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파헤쳐볼 약재는요. 우리 몸속의 질서를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바로잡는 장군, 바로 대황입니다. 어때요? 이름부터가 뭔가 좀 심상치 않죠? 이 약재가 도대체 왜 장군이라고 불리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혹시 여러분 몸이 꽉 막혀버린 듯한 느낌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뭘 먹어도 내려가지도 않고 속에서는만 열불이 나는 것 같고 머리까지 땡하고 온몸이 그냥 정체되고 과열된 듯한 그런 답답한 말이에요. 이게 꼭 뭐랄까 출퇴근 시간에 꽉 막힌 도로 위에 갇힌 기분하고 비슷하죠. 바로 이런 상황을 시원하게 뚫어줄 명쾌한 해결사가 있습니다. 자, 화면 왼쪽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붉고 꽉 막힌 상태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뻥 뚫렸죠? 이 극적인 변화, 눈에 확 들어오시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변화가 가능한 걸까요?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대황입니다. 한자를 보면 클대, 누를 황, 말 그대로 크고 노란 뿌리라는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에요. 이게 수백 년 동안 우리 동아시아 의학에서 몸의 열기 그리고 꽉 막힌 찌꺼기, 즉 적체를 싹 쓸어내리는 데 사용된 아주 강력한 뿌리 약재입니다. 그리고 이 약재한테는 아주 기가 막힌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장군이에요. 장군. 왜 하필 장군이라고 불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 적진을 향해서 그냥 거침없이 돌격해서 단번에 싹 정리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불필요한 적들, 그러니까 열독이라든지 찌꺼기 같은 것들을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소탕해버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와, 정말 멋진 별명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 용맹한 장군이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싸우는지 그 작전 계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딱 하나예요. 바로 하향 타격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대황의 작전 계획서입니다. 우선 성질은 아주 찹니다. 이건 우리 몸에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맛은 아주 써요. 이 쓴맛은 보통 아래로 끌어내리고 축축한 걸 말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씻어내리는 강력한 세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작전 지역, 즉 귀경은 어디냐? 바로 위, 대장, 간. 우리 몸의 핵심 소화기관과 해독기관을 정확하게 타겟으로 삼는 겁니다. 이걸 현대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왕을 먹으면요, 핵심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센노사이드가 바로 장군이 거느린 핵심 전투부대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부대는 위나 소장을 지날 때까지는 아주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장에 딱 도착하면 장내 세균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전투 모드로 변신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활성 물질이 대장 운동을 막 촉진시키고 장에서 물을 다시 흡수하는 걸 막아서 강력한 하향 타격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왕을 먹고 보통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대장에서 비로소 전투가 시작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강력한 장군이 역사 속에서 어떤 빛나는 승리를 거뒀는지 그 전공들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바로 칭기즈칸의 군대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몽골군이 서역 원정을 떠난 지 7년째 되던 해, 낯선 땅에서 병사들이 원인 모를 역병으로 막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대제국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신세였죠. 바로 그때 칭기즈칸의 책사였던 야율초제가 미리 준비해뒀던 대왕을 병사들에게 투여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군대가 회복됐고 원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약조 하나가 제국의 운명을 바꾼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대왕 장군의 핵심 임무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하공적. 이건 마치 꽉 막힌 하수구를 강력한 펌프로 뻥 뚫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둘째는 청열사화. 고열이나 눈충혈, 입안이 허는 것처럼 온몸에 번진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이죠. 셋째, 활혈거어. 멍든 것처럼 뭉쳐있는 어혈을 풀어서 혈액순환의 정체를 해결하는 교통경찰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열해독. 피부에 난 종기나 화상 같은 열독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임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장군을 아무 때나 또 아무나 불러서는 절대 안 되겠죠? 반드시 지켜야 할 교전 수칙, 그러니까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장군이요,
임무에 따라서 군복을 갈아입습니다. 이걸 저희가 포제라고 부르는데요. 자, 보세요. 그냥 말리기만 한 생대왕. 이건 공격력이 제일 센, 뭐랄까, 최전방 돌격대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술이랑 같이 볶잖아요? 그럼 주대왕이 되는데 이건 술기운을 타고 약효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머리나 눈의 열을 꺼주는 특수부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아예 새까맣게 태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황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설사를 일으키는 공격력은 싹 사라지고 오히려 피를 먹게 하는 능력만 남아요. 갑자기 공격수에서 아군을 치료하는 의무병으로 변신하는 거죠. 보세요. 똑같은 약재인데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임무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바로 한의학의 지혜입니다. 이 장군은 힘이 너무 세서 아군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수유부는 절대 금물이에요. 자궁수축을 일으키거나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또 평소에 소화기가 차고 약한 사람, 그러니까 몸 안에 적군이 많은 게 아니라 아군이 약한 상태라면 이 장군을 부르면 안 되겠죠. 몸이 허약한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도 대왕을 잘못 쓰면 즉사한다는 무서운 경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걸 장기간 사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래 쓰다 보면 대장 점막이 검게 변하는 대장 흑색 소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다행히 약을 끊으면 돌아오긴 합니다만 썩 좋은 신호는 아니죠. 더 위험한 건요. 특정 신장약과 같이 먹으면 우리 몸의 칼륨이 막 빠져나가면서 약의 독성이 치명적으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이 스스로 운동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이른바 게으른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고대의 장군은 현대 과학의 시대에 와서는 또 어떤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있을까요? 현대 연구 결과들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자, 이 그래프 막대들을 좀 보세요. 대황을 투여했더니 우리 혈관 속에 기름때,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나쁜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가 전부 눈에 띄게 뚝뚝 떨어지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혈관 청소부로서의 새로운 역할까지 기대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요, 대황의 또 다른 정예부대원인 에모딘 같은 성분들이 뇌의 도파민 수치를 높여서 파킨슨병 같은 뇌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어요.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아주 활발하고요. 전통적으로 열을 끈다고 표현했던 그 작용이 현대과학의 언어로는 염증을 줄인다는 효과로 해석되면서 이렇게 뇌신경 보호나 항암 효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잠재력이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핵심 기억 포인트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까요? 대황은 우리 몸속에 꽉 막힌 열과 찌꺼기를 쓸어내리는 강력한 배출 장군이다, 이겁니다. 이 강력한 자연의 장군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또 존중하면서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